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팁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많이 눌렸죠. 막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코스피도 1.4%대, 코스닥이 1.6%대 하락을 했는데요.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렇게 뒤따라오는 그런 하락이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이 브리핑 글에다가 써드렸는데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하락하는 것의 이유를 달아서 이제 뭐 때문에 하락했다고 분석하는 글들이 요즘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고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하락하는 거고요. 어느 정도 하락하면 다시 반등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브리핑 글에 제가 이 주가 흐름을 그냥 결과적으로 몇 퍼센트 빠졌다. 미국 증시가. 어, 그래서 뭐 때문에 빠졌다. 뭐 그렇게 분석해 놓은 아침에 이제 눈 떠서 뭐 기사 검색하다 보면 많이 나오죠. 심지어 외국 언론도 그런 분석 기사들 많이 내놔요. 그래서 아침에 정신없이 기사들 읽다 보면은 그런 뭐 때문에 빠졌다, 얼마나 빠졌다, 어떤 종목이 어떻게 됐고, 어떤 업종이 어떻게 됐고, 이런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중요해요. 흐름을 알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미국 증시를 보지 않으면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한국 증시에서 거의 운에 맡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미국 증시를 보는데 요즘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 강조하는 이유,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증시가 빠지면 빠진다는 것 자체에 공포를 느끼는 뭐 그런 것보다 흐름을 좀 보자는 거예요. 빠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장 초반에 어떻고 장 막판에 어떻고 이동평균선에 어떤 지지 라인이 있는지 매물대 지지를 받고 있는지 거침없이 빼면서 뭐 계속 낙폭을 키워가는 건지 또는 반대로 반등을 할 기미를 주고 있는 건지 업종별로는 어떤 업종이 잘 가고 어떤 업종이 안 좋았는지 뭐 때문에 오늘 장이 빠졌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을 좀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의 흐름은 빠졌으나 많이 빠졌으나 반등의 여지를 남겨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이제 오늘은 뭐 때문에 안 좋았고 뭐 때문에 안 좋았고 이유를 갖다 붙였죠. 분석이 나왔죠. 여러 가지. 그럼 이제 오늘 밤 내일 넘어가는 시간에는 뭐 최소한 보합권일 거고요. 아마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흐름이 그래요. 깨고 막 내려갈 그런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그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증시에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는 전쟁이 끝날 거라고 기대하는 것. 그게 가장 크고요. 하락 요인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갔을 때 하락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는 건 가만히 생각해 보면 5월 5일, 우리 시각으로 5월 5일이죠. 5월 3, 4에 있을 FOMC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FOMC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거라고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올린다는 건 0.5%포인트를 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를 올리고 그 다음번 FOMC에서 또 두 단계 올릴 수도 있고 그 다음번에 또 두 단계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금리 인상 압박이 시장에 가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금리 문제 때문에 떨어지고 나면 이제 또다시 전쟁 이슈 같은 새로운 어떤 다른 이슈가 나오면서 또 올립니다. 그게 전쟁 이슈 때문에 올랐다고 보기보다는 빠져서 이제 오를만 하니까 오르는 거고요. 올라가다 보면 또 내릴만 하니까 내리는 겁니다. 그게 어, 횡보하는 이 박스권 장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뭐 때문에 빠졌다가 아니라 빠지고 나서 이유를 붙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미국 증시는 많이 빠졌지만 뭐 나스닥 2% 넘게 빠졌거든요. 많이 빠졌지만 빠질 만큼 빠져서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보다 덜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지만 덜 빠졌어요. 저는 그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을 다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시아 증시들이 거의 비슷하게 빠졌거든요. 이제 한국 증시하고 일본 한중일 증시가 다 비슷하게 빠졌는데요.
그냥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것에 대한 기대치가 살짝 반영이 되는 거라고 보고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FOMC가 5월 5일 날 우리 시각으로 5월 5일 날 이제 발표할 겁니다. 새벽에. 그러면 그날 뭐 한번 그날 하루 정도는 조금 출렁일 수 있겠지만 그 막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악재가 지나가요. 그러면 악재가 지나가 버리면 그건 더 이상 악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요. 이렇게 주가를 출렁출렁하면서 빼는 건 뭐냐면 미리 FOMC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 우려를 조금씩 조금씩 주가를 떨구면서 완충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제 제가 이제 연준 밤 늦게 그 녹음을 하느라고 이제 조용조용 이제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연준 위원들이 잘하는 거고요. 그게 연방준비위원회 특징이에요. 이 FOMC에서 가만히 비밀로 하고 있다가 갑자기 콱 시장에서 금리 인상을 강력한 금리 인상을 던져서 시장을 충격에 빠뜨리지 않아요. 절대. 조금씩 조금씩 시장에다 흘립니다. 그래서 미리 빼게 만들고요. 조절을 해요. 시장을. 그래서 시장이 지금 그런 것들에 적절히 반응하고 있는 거고요. 적절히 그 위험도를 감지해서 미리 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5월 5일 FOMC 이벤트가 지나가면요. 그러면 주가는 다시 반등할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그럼 계속 빠질 거냐? 아니죠. 전쟁 이슈도 있고 지금은 뭐 국제유가라든가 또 뭐 금리 연준 위원들의 어떤 그 완화적인 제스처가 나올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뭐 다른 호재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뭐 올라가면 어느 정도 올라가면 내려가고 어느 정도 내려가면 올라가는데 그거 어디까지 내려가면 올라갈지 어디까지 올라가면 내려갈지를 대충 예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저는 그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이 종목들을 좀 장 초반에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비중을 확 줄였고요. 다 팔았다가 막판에 조금 다시 샀어요. 그래서 비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빠질 것 같아서라기보다 흐름이 답답해서 팔았어요. 근데 더 잘 갈 종목들에 좀 집중하자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대신에 이제 계속 이제 빠르게 좀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보초 정도는 세워두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냥 다시 조금 샀고요. 위메이드 오늘 좀 많이 샀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은 살까 말까 하다가 살까 진짜 심지어 팔까를 엄청 고민하다가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그걸 고민하다가 일단 홀딩 놔두자 해서 오늘 고점, 저점, 고점 그 구간을 왔다 갔다 할 때 그냥 홀딩했어요. 그래서 어, 단기적으로는 좀 팔았다가 다시 샀다가 했으면 좀 좋았을 것 같긴 하지만 굳이 좀 멀리 보고 그냥 가자, 멀리 가자, 멀리 보고 가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놔뒀습니다. 그래서 내일 주가가 약간 더 빠질 것 같긴 한데 좀 더 빠지면 그냥 저는 좀 더 사는 그런 쪽으로 포지션을 잡을까 합니다. 지금 새로운 그 종목을 어제 참 그 금융주 매수했던 것도 오늘 팔았군요. 그러니까 새로운 종목들 오늘 시장 흐름이 다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종목들을 이렇게 늘어놓는 것보다는 좀 종목을 소수 정예로 집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아마 당분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을 조금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계속 지켜보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 시장은 189 종목, 코스피가 189 종목이 올랐고 703 종목이 빠졌습니다. 1.43%가 하락했고 코스피 100이 1.45% 빠졌으니까 비슷했습니다. 코스닥은 225종목이 올랐고 1195종목이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굉장히 좋지 않았죠. 1.61% 하락했고요. 코스닥 150은 1%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대형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개인만 1조 2천억 원대 샀고요. 코스닥은 4,143억 원을 개인만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다우존스가 0.42% 그리고 나스닥이
2.22% 많이 빠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32% 하락을 해서 미국 시장은 나스닥이 좋지 않았고 우리가 코스닥이 좋지 않은 이유랑 비슷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0.1% 올랐고 국제유가는 5.62% 급락을 했는데요. 뭐 미국의 비축유 뭐 많이 풀고 또 세계 각국에서 그 기름 증산한다는 소식이 뭐 조금씩 나오니까 이제 100달러 밑으로 내려왔어요.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미국의 FOMC 의사록 공개로 부각된 금리 인상 및 긴축 가속화 우려, 또 대러시아 추가 제재, 또 해외 증시 약세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이후 아시아 증시가 동반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가 나왔다. FOMC 의사록이 나와서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던 대로 강하게 이제 금리 인상을 밀어붙일 거라는 뭐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거고 러시아 추가 제재 그 안이 나오면서 그러면 이제 이게 러시아의 어떤 발악 또는 전쟁의 장기화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예상이 뭐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나 뜻하지 않은 또 뉴스가 나오면서 아마 증시가 반등할 수도 있어요.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등 미국의 기술주 중심의 급락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이후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왔다. 그리고 코스닥은 3월 FOMC 의사록을 통한 공격적 긴축 정책 예고에 하락했다. 미국의 3월 FOMC 의사록을 통해 오는 5월부터 지난 2017년에서 19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양적 긴축을 단행하는 빅스텝 움직임이 발표되자 투자 심리가 악화됐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50% 이상 늘어난 엄청난 호실적을 내놓고도 빠졌습니다. 뭐 삼성전자 호실적 내고 빠지는 경우는 뭐 너무 많았으니까 좀 안타깝죠. 삼성전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매수할 만한 자리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선주 쪽으로. 왜 우선주 쪽이냐 하면은 배당을 어떤 버팀목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저더러 뭘 살래 그러면은 저는 당연히 배당주 삼성전자 우선주를 사겠다고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총 상위주들 보면 뭐 보고 말고 할 것도 없이 SK 하이닉스 하나만 0.44% 올랐고 다 빠졌는데요. 특히 카카오가 다시 10,000원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4.86% 많이 빠졌고 네이버도 2.73, 카카오뱅크가 4.45, LG화학이 2.26, KB금융이 2.51 이런 식으로 많이 빠졌고요. 셀트리온 1%대 하락했는데 카카오뱅크하고 자리를 맞바꿨습니다. 그리고 KB금융하고도 이제 1조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엄청 뭐 올랐다가 또 많이 빠졌다,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이제 장중에 등락폭이 굉장히 컸다가 43만 원 유지하면서 1.49% 상승을 한 채로 마무리했고, LNF가 1.52% 비슷했죠, 둘이. LX 세미콘이 1.7%대, HLB가 0.17% 올랐고요. 특이한 건 천보가 4%대 하락했다는 거. 에코프로비엠과 LNF는 올랐는데, 그죠? 그리고 위메이드가 5.75%, 카카오게임즈가 3.68%, 빠졌습니다. 오늘 게임주 뭐 규제 얘기가 나오고, 이제 오늘 정책 그 토론회 같은 게 있었어요. 국회에서 열렸나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위메이드는 아예 뭐 회사 이름이 거론됐고, 다시 그, 뭐죠, 그, 지난번에 위믹스 판 거 그런 것들 재발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등등의 그 토론 패널들의 강성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게임주들 오늘 전체적으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와, 한국의 어떤 그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하는 사람들이 연령층이 높고 뭐 하다못해 국회의원이나 교수나 또는 뭐 행정부 정부에서 일을 하는 고위 공직자들 당연히 이 연령대가 높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게임이라든가 이런 그 규제를 좀 풀어줘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에 굉장히 인색한 것 같아요, 느낌이. 인색할 수밖에 없는 건 모르기 때문이고, 그들이. 뭐 게임은 뭐 나쁜 거, 뭐 애니메이션, 만화나 웹툰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쁜 거,
라고 생각하면서 자랐던 그 옛날 뭐 저도 그렇게 뭐 아주 젊은 축에 들진 않지만 그런 고루한 사고와 그런 고루한 정책 결정 체계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이번에 그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 샌프란시스코에서 했던 그거는 이제 뭐 아주 유심히 들여다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기사도 좀 찾아보고 SNS 통해 가지고 이제 현지양 분위기를 좀 읽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왜냐하면 위메이드 주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이런 규제가 좀 강한 것 같고 좀 그 기업들의 이렇게 그 프렌들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기업에 친화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너무너무 아쉽고 기업들의 이제 경쟁력을 좀 더 갖추도록 도와주는 거를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릴 것 없이 상당히 인색하고 좀 불편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글쎄요 좀 더 젊은 정당이 나와서 이제 이런 그 새로운 정책 뭐 새로운 그 규제 어떤 철폐 안들을 좀 획기적으로 이끌고 국가 이 전략을 수립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번 뭐 60대, 70대, 뭐 80대 이런 분들이 중요한 자리를 꼭 차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젊어도 50대 뭐 중후반이니까 이런 그 혁신적인 혁신 산업들의 이해를 잘 못하고 이해도가 낮은 것 같아요. 그게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업종을 보니까 코스피는 섬유의복 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는데 0.55%, FNF가 3.36% 올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방림이 0.93%,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어요. 오늘 시장 흐름은. 안 좋았던 업종은 전기가스업, 제일 안 좋았던 대성에너지 4%대,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3%대 빠졌고요. 코스닥은 기타 제조 유일하게 빨간불 0.15% 올랐는데 이것도 역시나 뭐 WI가 7%대 올랐기 때문이고 듀오백이 2%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방송 서비스 업종이 3.8, 디지털 콘텐츠가 3.6, 통신 방송 서비스, 건설, 종이 목재, IT 소프트웨어, 컴퓨터 서비스, 출판 매체 복제까지가 3%대 하락을 했습니다. SMCNC가 7.8%대 빠졌고 TBC가 3.73, CJENM이 3.71 이렇게 많이 빠졌고 사실 오늘 코스닥의 하락 흐름을 좌우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콘텐츠, 게임 업종이었습니다. 게임 업종이 많이 빠졌습니다. 자, 코스피 의약품 보니까 일동홀딩스가 4.44, 그리고 일동제약이 1.21 이렇게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국제약품이 7%대, 신풍제약 우선주, 이연제약, 한올바이오파마가 4%대 빠졌고요. 코스닥 제약은 바이넥스가 6.81, NK맥스가 4.19% 올랐고 빠진 종목은 CTC바이오가 9%대, TNR바이오팹이 7%대, 에드바이오텍이 6%대 빠졌습니다. 공매도는 934억 원이 늘었고 코스피의 HMM, 카카오가 늘었고요.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 KG 이니시스가 늘었는데 에코프로비엠은 내일자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금 지정이 됐습니다. 이따 이제 공시 나온 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KH바텍이 이제 4월 6일 기준으로 이게 이제 날짜 잘 봐야 돼요. 오늘 이 보시는 거는 6일자 어제자 기준을 가지고 여기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감시위원회라는 곳에서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HMM, LG전자, 삼성전자, 카카오, LG디스플레이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 뭐 단연코 많았어요. 이거 보세요. 지금 633억 원이 공매도 대금이었습니다. 이러니 주가가 잘 갈 수는 없죠. 이거 근데 오늘 같은 날은 뭐 충분히 나올 만했다고 봐요. 뭐 120일선도 뚫고 올라갔죠. 볼린저 밴드 상한선 뚫었죠. 뭐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는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 있던 게 맞기 때문에 뭐 할 수만 있다면 공매도 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또 뭐 KG이니시스, 위메이드, 에코프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공매도 대금 상위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코스맥스, 넷마블, 넥센타이어, LG디스플레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순이었고 코스닥은 유니슨, 테스나, HLB, 셀트리온 헬스케어, ITM 반도체 순이었습니다. 자, 상장 제약바이오 순이익
SK 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녹십자 순이었다 하면서 작년에 이제 순이익이 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3,551억 원, 셀트리온이 5,914억 원, 삼바가 3,936억 원, 녹십자가 1,369억 원을 순이익을 냈고요. 뭐 톱5로 할 때 메디톡스, 휴젤, 동국제약, 파마리서치, 휴원스가 코스닥에서는 이제 그렇게 했다 이런 기사가 오늘 나왔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행사 이제 글로벌 시대 디지털 자산의 미래라는 큰 제목이 있고 그 위에 윤석열 정부의 바라는 이렇게 부제를 살짝 달았네요. 그래서 위메이드가 위믹스 코인을 대량 매도한 것을 두고 같은 사태가 재발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하면서 동국대 경제학과 박선영이라는 교수님이 이렇게 이제 뭐 얘기를 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요. 오늘 기사가 여러 가지가 떠 있었어요. 뭐 규제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사가 이제 오늘 행사에 대한 소개 기사가 나오면서 게임주들이 좀 많이 눌리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동시에 발표했던 에코프로비엠 오늘 장중에 엄청 올랐다가 이제 쫙 아까 공매도 보신 것처럼 공매도의 영향으로 쫙 가라앉았는데요. 득일까 독일까? 이 오늘 아마 에코프로비엠 또는 2차전지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 내지는 관심사였을 것 같은데요. 어제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말씀드렸잖아요. 그 돈을 뭐에다 쓸까? 해외 진출을 한다잖아요. 그리고 5천억 원을 가지고 이제 빚 갚는 거 300억 빼고 4,700억 원을 해외 기업을 이제 인수하려는 그런 거고 또 증설 2026년에 지금 생산 능력 55만 톤의 60%에 달하는 32만 톤의 해외 증설 이런 얘기. 그러니까 2025년까지 지금 엄청난 캐파를 키우는 지금 어떤 투자가 계속 이루어졌는데 2026년 이후를 또 대비하는 투자를 지금 벌써 선제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유상증자가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상증자는 돈이 없다고 자기 고백하는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처음에 압제로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호재가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반대로 보는 것 같아요. 유상증자의 그런 방향성을 보고 이거는 호재다, 무조건 호재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다만 무상증자의 경우는 처음에 무상증자 발표가 되면 일반적으로 호재로 보거든요. 무상증자를 했을 때 이렇게 한 주당 몇 주씩 나눠주게 되면 그만큼의 그 주식이 늘어난 주식이 시장에 유입이 되는 게 이제 그 어떤 거래를 활발하게 만들고 또 주가 자체를 비싸진 지금 40 몇만 원대까지 비싸진 주가를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접근성을 키워주죠. 그래서 무상증자하는 거를 어떤 그 좋은 호재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제 그 계좌에 편입이 되는 날, 권리락 발생하는 그 날 이후에 조금 악재로 받아들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물량이 너무 늘어나면 이제 실제로 뭐 이제 패대기 칠 수 있는 그런 물량이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장난질을 좀 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우려를 실제로 많이 하고 이런 경우에 무상증자 그 계좌 입고되는 날 기준일에 이제 대량 매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가를 확 빼기도 해요. 그런 걱정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이언트 스텝 예를 들어놨던데 뭐 자이언트 스텝이 그 무상증자 유무상증자 동시에 발표했다가 85%인가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냥 막 엄청나게 빠졌어요. 그 무상증자 실제로 물량이 들어오고 나서. 그래서 그런 거를 그때 자이언트 스텝은 1대1이었는데 이거는 1대3이잖아요. 무상증자가. 그래서 조금 걱정이 3배로 더 크다. 이런 뉘앙스의 기사가 오늘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주가 희석을 회피하려는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주가가 희석될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투자자들은 무상증자 기준일 이후에 매도해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일단은 뭐 2차전지 대장주 또 양극재 세계 1위 뭐 이런 등등의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단기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저는 오늘 그 원래 매도하려고 그랬어요. 고점에서 매도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러지 말고 한번 길게 가져가 보자. 유상증자도 좀 그러니까 어, 받아보고 무상증자 다 받아보고 한번 거기서 시장이 출렁거릴 때 단기적으로 한번 매매를 살짝 단기 매매를 쳐서 조금 그 그 회피를 좀 한 다음에 재차 매매를 이제 적극적으로 해서 좀 길게 가져가 보자. 뭐 이런 느낌이 이런 생각이 확 순간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홀딩하고 놔뒀는데 저는 뭐 나중에 혹시 이 에코프로 비행을 처음에 지금 산지가 한 3주 됐나 그런데 작년에 이 에코프로 비행 가지고 거의 100% 수익을 냈었죠. 작년에. 그리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지금 뭐 짧은 시간에 거의 40% 지금 수익이 오늘 이제 났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이걸로 다시 비중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매매를 하고 증자 받고 조금 물량 더 늘려서 치고 올라갈 때 만약에 좀 그 어떤 혜택을 제 그 매매를 해가지고 이제 좀 수익을 크게 늘릴 수 있다면 또 다시 그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50% 정도가 아니라 뭐 엄청나게 큰 수익을 낼 수도 있겠다. 거기다가 안심하고 뭐 지난번처럼 화재나 이런 게 아니라면 그런 악재가 안 나온다면 한 2025년 무렵까지 충분히 장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뭐 다른 이런저런 종목들 잡다하게 너저분하게 늘려놓지 말고 집중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무상증자 기간 동안에 한번 비중 늘려볼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현금 배당 뭐 920원 0.18% 미미합니다. 별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뭐 막걸리 한 잔 마실 정도의 뭐 돈은 될 것 같아요. 누구나 뭐 갖고 계신 한 주, 두 주 갖고 계신 분들 말고요. 어쨌든 배당을 조금 준다. 이 돈은 그냥 파전에 막걸리 한 잔 사 드시자. 이건 큰 의미 없는 돈이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 위메이트도 그렇고 에코프로비움도 그렇고 이렇게 현금 배당을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이제 지정이 돼서 내일 하루 정규 시장 당연하고 시간외 시장에서도 공매도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이렇게 과열 종목 지정이 됐습니다. 자, 많이 늦어졌네요. 셀트리온 수급 보니까 외국인 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연기금 계속 사고 있고 금투 매도량을 좀 줄였고 그래서 지금 16만 6,500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하단에서 한 500원 정도 더 빠졌습니다. 약해요, 지금. 지금 외국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올 가능성, 이제 뭐 대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이 좋으면, 지금 시장이 사실 좋아요. 미국 시장이 선물 지수가 그 0.5% 정도 상승이 아까 나오고 있는 거 확인 제가 했는데, 지금 글쎄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0.3%대 상승. 그러니까 시장이 좀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건 이제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바로 반등이 나오면 이 16만 뭐 6,500원 이런 가격대는 바닥일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제가 이제 뭘 고민하냐면 그래 바닥이야. 그러나 여기서 잘 갈까? 이 부분에서 고민이 좀 있어요. 셀트리온 삼형제는 뭐 모멘텀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빠지지 않더라도 더 오르기도 어려운 그런 구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외국인만 샀어요. 외국인이 지금 3월 17일 이후에 얼마 만에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83,000주 많이 샀어요. 거래량도 좀 그렇고 외국 개인들이 54,000주를 팔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금투와 연기금이 매수를 했다는 것도 상당히 호재. 외국인 금투 연기금 3대 수급 주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샀어요 오늘.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제약은 역시 외국인이 샀고 개인이 살짝 조금 샀죠. 기관이 팔았고 제약은 약해서 내일 뭐 잘 간다는 보장이 없고 한 9만 원 정도까지 더 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위메이드 개인만 32만 주 넘게 샀고 외국인이 오늘 엄청나게 팔아치웠고요. 연기금이 6일 7일 연속 매수. 오늘 뭐 6,200원 정도 빠졌는데 10만 1,600원. 21선 지지 딱 받았어요. 그렇게 저는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개인만 엄청 사고 외국인이 20만 주 넘게 덜었습니다. 주가는
올랐지만 이런 수급이라면 뭐 더 뺄 거예요. 내일 더 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간에 셀트리온은 보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헬스케어 0.32% 200원이 빠졌습니다. 62,200원. 셀트리온 제약 0.11% 100원이 빠졌습니다. 91,400원. 위메이드 0.3% 300원이 올랐습니다. 10만 1,900원. 에코프로비엠 0.6% 2,600원이 빠졌습니다. 42만 7,500원. 오늘 밤 시장에 따라 달라질 거니까 시간에는 크게 염두에 두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이렇게 횡보 오랫동안 하는 시장 굉장히 오랜만에 봅니다. 매물대, 이 긴 매물대를 아래로 뚫기도 위로 뚫기도 어려운데 지금 아래 최하단에 걸려 있어요. 16만 6,500원. 종가 16만 6,500원. 정확히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원래 보통의 경우는 위아래 꼬리를 같이 달고 반등을 하려고 이제 시도를 하는데 저는 내일 이 약간 한 어디까지 보냐면요. 3월 말에 이 매물대 약간 하단 이탈했던 경우가 있었잖아요. 16만 5천 원쯤 되는데 그래서 저는 16만 5천 원 정도에서 바닥을 잡고 반등할 거다. 이 매물대를 하단을 그대로 뚫고 내려가기는 어렵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헬스케어 위쪽에 매물대 긴 매물대를 뚫고 내려온 이상 다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실제로 오늘도 윗꼬리 끝이 그 저항선에 부딪혔습니다. 5일선이기도 하고요. 매물대 보시면 62,000원 바닥이 그래서 지금 62,000원 정도면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61,000 뭐 몇백 원 정도에서 1,700원인가요? 그 정도에서 바닥을 잡았어요. 크게 많이 빠지기도 어려운 자리예요. 너무 싸졌기 때문에 올라가기도 어렵다. 그러나 한 63,000 한 500원쯤 될까요? 이 위쪽 매물대 하단이 그걸 뚫기가 어려워요. 그걸 뚫고 올라가기가. 그리고 제약은 역시 매물대 보시면 91,200원 정도, 91,300원 정도 되는데 91,500원 종가 딱 올라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더 빠지면 최대 88,000원까지 빠질 수 있고요. 저는 9만원 정도가 하단일 거라고 보고요. 빠지는 건 빠지는 건데 반등할 수 있을까? 이거는 좀 더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위메이드 봐야죠. 위메이드는 지금 오늘 악재가 뭐 아까 그 규제 나오면서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규제를 크게 받으면 지금 블록체인 게임의 대장주는 위메이드이기 때문에 근데 위메이드 오늘 보시면 저점이 10만 1,600원 오늘 21선이 10만 1,600원입니다. 정확히 21선에 안착했고요. 오늘 좀 과하게 특별한 악재 없이 과하게 빠진 좀 느낌이 있어서 반등이 곧바로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많이 빠질 일이 아니었는데 저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게임주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반등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에코프로비엠은 너무 좋았죠. 오늘 진짜 완전 뭐 45만 원까지 갔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 정도에서는 이격도도 많이 벌어졌고 이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를 팔아야 되나? 오늘 제가 여기서 팔았다면 45만 원 부근에서 팔았다면 진짜 딱 한 주, 두 주, 한 3주 반, 3주 한 반 정도 사이에 저점에 탁 사서 고점에 탁 파는 그런 정말 엄청난 그 기술을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이 정도의 45만 원 정도에서 이 주가가 멈출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격도 줄이고 어느 정도 좀 바뀌고 지금 21선, 61선 오늘 골든크로스 나왔죠. 정배열로 완전히 뭐 가고 있죠. 그래서 뭐 가고 있는 게 아니라 갔죠. 오늘 정배열로 완전히 돌아섰죠. 에코프로비엠의 정배열. 그리고 이격도 살짝 조정되면 다시 급등. 그런 패턴이 그려집니다. 전혀 걱정되지 않고요. 여기서 만약에 좀 눌려주면 고맙게도 비중 좀 더 늘리면 되죠.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멤버십 방에다 올려드렸던 이 다우존스 이렇게 걱정하지 말자는
그런 이제 코멘트와 함께 보시면 많이 빠졌는데요. 아래 꼬리 길게 달고 쫙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60일선 언저리까지 딱 올린 거예요. 밑에 20일선 다 회복했고요. 다우존스가 60일선, 파란색 60일선 언저리까지 회복을 했잖아요. 아래 꼬리 달고 쫙 밑에 저점에서 지지받고 쫙 올려버린 거죠. 이런 패턴에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나스닥도 보면은 나스닥도 이렇게 정확히 21선의 지지를 받고 딱 올려서, 물론 61선까지 회복은 안 됐습니다. 많이 빠진 거예요. 2.22%나 빠졌는데 그래도 21선 언저리까지 회복을 시켜놓고 이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회복을 해놓은 상태로 이제 마무리.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내일 어떻게 될까?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밀어 이제 이제 하락 이탈 한다면, 하락한다면, 그러면 저기 다우존스도 나스닥도 다 오늘의 저점 부근, 그러니까 21선 부근에서 뭐 멈추거나 또는 다시 오늘처럼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거나 뭐 이런 식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등하거나 아니면 내일 바로 약간의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정도 흐름이면 뭐 저점을 거의 21선 정도로 잡으면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이 내일 만약에 미국 시장이 바로 반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을 전 보고 이제 바꾼 거죠. 매도할까 하던 그 태도를 홀딩을 하자 하는 걸로 좀 바꾼 거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 지수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근데 코스피 지수를 봤더니 이렇게 코스피는 21선을 하향 이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21선의 이탈, 이게 코스피 지수의 차트로 보면은 좀 안 좋아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매물대 하단하고 거의 만나게 되는데 한 2690이나 85나 이 정도, 그러니까 10포인트 정도가 더 빠지면 그쯤에서 지지를 받지 않을까. 매물대 하단 정도에서 코스피는 그렇게 보이고요. 코스닥은 지금 아예 21선 부근까지 가지 못했고, 아래꼬리 그러니까 오늘의 저점 부분도 그 부분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많이 빠졌지만 흐름은 더 좋다. 그리고 21선 자리가 922포인트, 한 923포인트쯤 되는 자리라서 내일 한 4포인트 정도 더 밀린다면 저점,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밤 미국 시장을 좀 잘 지켜봐야 하고요. 미국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지수의 어떤 방향이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가 결정이 될 거고요. 업종은 뭐가 가냐. 뭐 테슬라 같은 종목이 반등을 해버리면 이제 2차전지 뭐 잘 가는 거고. 그래서 제가 뭐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이제 뭐 로블록스나 테슬라나 파이자나 뭐 이런 종목들을 같이 유심히 좀 봐야 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오늘 밤 이제 나오는 미국 시장의 흐름을 당연히 이제 또 분석하고 들여다보고 내일 아침에 써 드릴 건데요. 내일의 방향은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내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한 주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좀 상승하는 패턴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좀 걱정을 덜고 주말을 편하게 이제 보낼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조금 길어졌는데 이 정도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